주말 오후. 조혜리, 왔어? 집도 이 근처면서 왜 이렇게 늦었어? 쏘리. 집까지 걸어오다가 이 치킨 냄새를 참을 수가 있어야지. 안 그래도 치킨 땡겼는데. 야, 근데 맥주가 다 떨어졌는데? 편의점에서 사와야 하나? 그럴 줄 알고 내가 편의점도 갔다 왔지. 걔 좀 봐. 누구 친구 아니랄까봐 센스 미쳤네. 나 잘했지? 잘했어. 분위기 푸는 데는 또 술만한 게 없지. 무슨 분위기? 누가 왔어? 아마 너 보면 되게 반가울걸? 어? 누군데 그래? 어, 안녕. 응? 너 못 알아보겠어? 난 단번에 누군지 알아보겠는데. 하여튼 둔탱이. 내가 그렇게 학교에서 존재감이 없었나? 그래도 우리 2, 3학년 때 내내 같은 반이었는데. 아, 최준혁? 이제 기억나? 에리야, 기억해줘서 고맙다. 기억 못했으면 준혁이랑 어색해질 뻔. 그러니까 말이다. 못 알아봤으면 맥주고 뭐고 집에 가려고 했어. 이게 얼마만이야. 졸업하고 못 봤으니까 16년 됐나? 이제 자세히 보니까 얼굴이 생각나네. 미안. 내가 괜히 친구들 사이에 둔탱이란 별명이 붙었겠냐? 됐어, 뭔 사과까지. 시간이 거의 20년 가까이 됐으니 그럴 수도 있지. 그치? 근데 네가 연서 집엔 어쩐 일이야? 아, 실은 나도 여기 오페스텔에 살거든. 바로 위층. 나 지난달에 우리 집 화장실 쪽에 물이 샌다 했잖아. 그게 알고 보니까 준혁이 집에 화장실 변기에 누수가 있었더라고. 아무래도 공사해야 될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내려왔는데 어디서 많이 본 남자다 싶었는데 그게 준혁인 거지. 오, 진짜? 대박이다. 어쩜 그렇게 만나냐? 그러니까 나도 여기 이사 온 지 꽤 됐고 준혁이도 1년 가까이 됐다는데 그전까진 전혀 몰랐다니까. 누수 문제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까지도 몰랐을 거야. 그때부터 연락처 주고받고 공사 문제로 간간히 연락하다가 공사 잘 끝난 김에 밥 한번 먹자고 했는데 그게 오늘이었던 거지. 너랑 준혁이도 아는 사이니까 오랜만에 만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너 시간 되면 오라고 했던 거고. 그런 거구나. 아무튼 너무 반가워. 준혁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너 졸업하자마자 미국에 유학 갔었잖아. 음, 대학 졸업하고 회사 생활 거기서 조금 하다가 한국 온 지 몇 년 안 됐어. 너는? 나도 뭐 비슷하지. 대학 졸업하고 그냥 회사 다니고 뭐 그럭저럭. 우리 동창들 다 쳇바퀴 돌고 있는 다람쥐 신세지. 연수한테 들었는데 너도 여기 근처 산다며? 응. 회사가 바로 다다음역이라 가까워서 이사 왔어. 결혼은 했고? 아, 했었어. 2년 전쯤 이혼했고. 어, 내가 신뢰될 수 있는 질문을 너무 당연하게 물어봤다. 미안. 아니야, 괜찮아. 이제 시간도 꽤 지난 일이라 아무렇지 않아. 우리가 결혼 정년기라 오랜만에 봤으면 당연히 물어볼 수도 있지. 야, 너무 미안하지 마. 내가 괜히 민망하잖아. 그래. 요새 이혼이 흠도 아니고 얜 진짜 헤어졌어야 하는 케이스라서 뭐 거리낄 것도 없어. 그건 그렇지. 실은 나도 한번 다녀왔어. 아, 진짜? 응. 난 에리보다 더 오래된 것 같은데. 거의 10년도 다 돼가. 같은 대학 친구였는데 그땐 어린 나이에 불이 붙어서 진지하게 생각도 안 하고 결혼했다가 아주 큰 코 다쳤지. 어머, 설마. 어, 불륜. 상대가 미국 사람이라 그런지 우리나라보다 더 개방적이고 거리낌 없더라고.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배신감 느낀다니까 너무 당당하게 난 나보다 나은 남들 뒤늦게 만난 거니? 그렇게 싫으면 헤어지자고 요구하더라. 그 이후로 걔랑 같은 하늘 아래에 살아야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짜증나서 바로 한국으로 와버렸어. 이제는 내가 미국에 갈 일도 없고 굳이 간다고 해도 마주칠 일도 없을 테니까 미련 없어. 야, 잘했어. 아마 그 여자는 바람 핀 놈이랑 사귀고 있어도 또 바람 피우고 있을걸? 원래 바람 피우는 족속들은 그렇거든. 맞아. 나도 처음엔 내가 잘못된 선택했던 걸 부정하고 싶어서 이혼을 하면 실패자가 될 것 같아서 망설였는데 좀 지나고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내가 왜 그렇게 참고 살았나 싶더라. 조금이라도 조짐이 보일 때 갈랐어야 됐는데 아쉬운 거 있지? 맞아. 그땐 참 주위 시선도 그렇고 다 무서웠지. 야, 됐어. 지난 얘기해서 뭐해? 우리 나이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나중에 새 인연이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거고. 야, 혼자 사는 것도 뭐 괜찮아. 내가 혼자 살아보니까 솔로가 짱이야. 결혼하면 서로 맞추고 스트레스나 받지. 맞지. 그래서 내가 연서 너랑 평생 솔로 하려고 맘먹었잖아. 너 약속했다. 오냐. 야, 치킨 시켰다. 우리 일단 먹으면서 얘기하자. 계속 수다 떨었더니 배고파. 1년 후. 여튼 김연서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작년만 해도 나한테 평생 솔로 하자고 그러더니 어떻게 이렇게 바로 결혼할 수가 있지? 신랑이 연서 오랫동안 짝사랑하다가 고백한 거라며. 나도 연서가 저렇게 빨리 결혼할 줄은 몰랐다. 그니까 각자 정해진 다 인연이 있나 봐. 나도 몇 번 만나보니까 좋은 분 같더라. 잘 만났어. 그러게. 둘이 깨먹는 거 보니 은근 부럽더라. 부러웠어? 어쩐지 결혼식장에서부터 연서를 뚫어지게 보더라니. 예전에 누가 그랬더라. 너 고등학교 때 연서 짝사랑했단 얘기 들었던 것도 같은데 아내가 막 새로우신가 보네. 누가 그래? 내 짝사랑이 연서라고? 어? 아니야? 지난번 동창회 때 그렇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니야. 어, 그래? 아이, 뭐, 네가 부럽다니까 농담으로 던진 말이었어. 재미도 없는 개그 친다고 괜히 뻘쭘하네. 너야. 어? 내가 좋아했던 여자 너였다고. 어? 그리고 지금도 좋아해, 조엘이. 야, 최준혁. 그리고 부럽다 했던 정확한 이유는 연서 남편이 연서를 오랫동안 짝사랑했다가 고백했고 결국에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니까 그런 거였어. 혹시나 나한테도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 생각했었어. 야, 나는 솔직히 그건 내가 티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몰랐어? 어, 솔직히 몰랐어. 진짜 둔탱이 맞네. 거기서 그 말이 왜 나오냐? 그럼 돌리지 않고 직설적으로 확실하게 말할게. 에리야, 나 가벼운 마음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정말 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작년에 오랜만에 만난 뒤로 너랑 연수랑 자주 보게 되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너를 왜 좋아했었는지 다시 알겠더라고. 어릴 땐 괜히 친구 사이가 불편하고 틀어질까 봐 말 못하고 끙끙 앓았는데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아. 너만 괜찮다면 만나보고 싶어. 네가 뭘 망설이는지 알아. 네가 결혼하고 나서 변한 전 남편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을 못 믿게 된 것도 다 알고 있어. 곧바로 답하지 않아도 돼. 지금 말한 것도 대답 독촉하려는 게 아니라 나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하려는 거야. 네가 나 받아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잘할게. 다만 밀어내지만 말아줘. 지금처럼 이렇게 주말에 나랑 가끔 밥도 먹고 좋은 곳도 구경하고 그러면서 지내자. 각오해. 내가 앞으로 너한테 플러팅 장난 아니게 날릴 거니까. 알겠지? 뭐? 아, 아이, 플러팅은 무슨... 너 웃었다? 지금 좋아서 웃은 거야, 맞지? 야, 은근슬쩍 그런 식으로 밀고 넘어가지 마. 알았어. 그럼 오늘 나랑 커피 한 잔 할 정도는 되지? 너랑 가고 싶은 베이커리 카페에 있었어. 같이 가줘. 아, 그래. 널 누가 말리냐. 그래, 그래. 가자. 아싸. 그럼 출발할게. 1년 후. 야, 일찍 일찍 안 다니냐? 내가 여기서 줄담배를 피웠는데도 어쩜 사람을 기다리게 하며 쓰나. 뭐야? 네가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어? 예전에 네가 살던 집이 뻔할 뻔짜지 뭐. 아직도 여기 사냐? 위조를 받아서 어디다 썼냐? 내가 어디에 살든 말든 위자료를 어디다 쓰든 말든 네가 알 바 아니잖아. 갑자기 내 집 앞에 찾아와서 뭐 하자는 건데?
재결합하자느니 그런 말 하려고 온 거 아니니까 착각은 하지 말고. 웃겨? 그런 착각은 한 적도 없고 그냥 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짜증나니까 그냥 가. 내가 더 이상 너한테 들을 말 없어. 어딜 가? 이게 사람 말 개무시하는 게 버릇은 여전히 못 고쳤네. 어디에 손을 대? 그러니까 피하지 말고 귀때기 열고 말 잘 들으라고. 나라고 너랑 면상 맞대고 싶은 줄 알아? 미친놈. 저리 가. 당장 내 어깨에 손 떼라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어. 하여튼 우리 전부인은 경찰을 참 좋아해. 내가 너한테는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오빠가 친히 납셨거든. 이게 뭔지 알아? 뭔지 알고 싶지도 않아. 눈 뜨고 잘 봐. 넌 앞으로 구경조차 못할 사진일 테니까. 초음파 사진이네? 뭐 어쩌라고. 이게 누구 걸 것 같아? 며칠 전에 내 와이프랑 같이 병원 갔을 때 받은 사진이야. 어, 그러셔? 근데 이게 뭐, 나한테 축하 인사라도 받고 싶니? 뭘 모르네. 4년이나 지났다고 벌써 네가 한 말 까먹은 거야? 네가 그렇게 주장하던 사실이 와장창 깨져버렸단 얘기야. 네가 뭘 했어? 한참 동안 애 안 들어서는 문제를 네가 아니라 내 탓을 했잖아. 어디 돌팔이 의사한테 주워 들어가지고는 내정자에 문제가 있단 식으로 흘렸지? 네 말대로 내 몸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이 될 수가 있나? 아니면 아닌 거지. 왜 이렇게 발작해? 찔려? 그게 뭐라고. 야, 이렇게 바로 튀어와서 부들댈 정도로 너 신경 쓰였나 보다. 왜? 네 아랫도리 기능 고장났다니까 자존심이라도 상하디? 뭐? 내가 신경이 쓰여? 웃기시네. 난 전혀 타격이 없어. 그냥 다만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네가 나한테 했던 공격에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난 능력도 좋아서 이렇게 바로 재혼에 성공해서 아빠도 되는데 넌 봐주는 놈 하나 없이 쓸쓸하게 그렇게 늙어 죽을 거 아니야?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전부인 신경 쓸 정도로 세상 살만한가 봐. 임신했을 네 지금 와이프한테 가봐야 되는 거 아니니? 여기서 쓸데없는 부심 부리고 있는 건 알고 있나 몰라. 너야말로 이악 물고 괜찮은 척하지 마. 나 아니었으면 너 봐줄 놈이라도 있을 것 같아? 애도 못 가져서 이혼당한 주제에 어느 남자가 너를 만나겠냐고. 기분 나쁘게 손가락으로 이마 떠밀지 마. 너 같은 놈은 대화가 안 돼. 뭐든지 지 이해하고 싶은 방식으로만. 아직도 정신 덜 차렸지? 재혼하고 머리가 꽃밭이라 예전 기억이 안 나나 본데 유치장에 갇혀서 다시 한번 느껴봐. 이게 진짜. 너 핸드폰에 손 못 대? 또 한 대 줘 터지고 싶지? 어디에 손을 대? 아, 아, 팔 꺾여서. 놓으라고. 이혼했으면 조용히나 짜져 있을 것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행패야. 아, 아이씨, 다 아프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찾아온 건데 네가 뭔데? 너야말로 네가 무슨 자격이 된다고 여길 봐. 곧 애 아빠가 될 사람이 입은 그렇게 걸레를 물고 여자한테 함부로 손 올리면 되겠어? 에리야,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 어. 넌 누군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러는 건데. 웰이 애인이라도 되냐? 오, 애인 맞아. 주, 준혁아, 무슨. 응, 애인이 맞다고? 진짜 남자친구? 그럼 가짜 남자친구도 있나? 제 살림 차려서 애까지 만든 사람이 뭘 그렇게 놀라? 당신 말이야. 내가 같은 남자로서 충고하지. 얘가 지금 어떤 애인지 몰라서 그래. 영악한 게 말할 데가 없는 애야. 자기가 임신 안 되는 몸이면서 괜히 남편한테 책임 전가하는 애라고. 당신도 정신 차려. 정신은 네가 차려. 조용히 잘 살고 있는 사람 앞에 찾아와서 누가 봐도 행패 부리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봐. 뭐, 뭐야? 그리고 난 조혜리가 임신 안 되는 몸이라 해도 상관없어. 아이? 까짓 거 안 나오면 되지. 고작 임신 어려운 걸로 달달 볶고 이혼 운운했던 네 집안 수준이랑 비교는 사절이야. 이 자식이. 잠시 후. 경수야! 엄마. 아니, 연락받고 심장이 얼마나 덜컹했다고. 경찰서라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쟤랑 왜 같이 있어? 너 아빠 된다고 조엘이 제가 너 잡아먹으려고 하지? 저기요, 말은 똑바로 하죠. 먼저 잘 살고 있는 사람 찾아와서 들쑤신 건 대학 아들이에요. 안 물어봤고 궁금하지도 않은 소식 먼저 들고 와서 이죽거리지라나 얼굴에 손 올리려고 한 것도 다 당신 아들이 시작했다고. 뭐야? 진짜 네 아들? 난 억울해. 아니, 이혼하면 무조건 전부인 찾아가지 말란 법이라도 있어? 그냥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소식이라도 전하려고 했던 것뿐이야. 몸싸움이 있었던 건 이 자식이 먼저 나한테 시비를 걸어서 그런 거고. 피 끓는 열혈 남자가 어떻게 먼저 시비를 거는데 참아. 엄마가 그랬잖아. 먼저 때리는 법은 있어도 절대 맞고 오지만 말라고. 그랬지. 어디 우리 귀한 아들 몸에 손을. 준혁아, 그만 가자. 개떡 같은 법 때문에 지금 훈방 조치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진짜 당신 아들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애를 낳고 잘 살든 이혼하든 뭘 하든 애리 신경 쓰기만 하지 말아요.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들한테 정중하게 하는 경고입니다. 다음번에 이렇게 안 넘어가요. 야, 무섭냐? 쫄았어? 내가? 지금이라도 안 말려. 어디 쳐봐. 아, 진짜 내가 경찰서만 아니었어도. 아니, 저 남자는 누군데 이리 이래 저렇게 불을 켜? 몰라. 조엘이 남친이래. 뭐야, 나, 남자친구? 참나,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올라간다더니 아주 남자친구랑 전 남편이랑 쌈박질하게 만들고 잘하는 짓이다. 그러니까요. 제발 아들 단속 똑바로 좀 해주실래요? 새파랗게 어린 게 어른한테 눈을 똑바로 떠. 눈 안 깔아? 제가 왜요? 이제 더 이상 제 시어머니도 아니고 남남인데다가 오늘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는 아들이 멋대로 남의 집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려서 피해를 입은 게 바로 저거든요.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은 경찰 쪽에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어서 훈방 조치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전 싫다고 찾아오지 말라고 거절 의사 표시했어요. 다음번부터 이런 식으로 저랑 제 애인한테 함부로 굴면 경찰이 말리든 안 말리든 저도 들이받을 거예요. 어머머, 저게 미쳤나? 어디서? 잠시 후. 나 때문에 미안해. 괜히 너까지 경찰서에서 조사받게 하고. 그런 거 가지고 사과하지 마. 나 너 좋아한다 했잖아.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하고 한 행동이야. 이런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정 떨어지지 않아? 내 전 남편이 저렇게 최악인 사람이야. 한심하다. 전혀. 내 전부인도 최악이었는데 내가 뭐라고 네가 정이 떨어져. 가끔 사람들은 그걸 몰랐냐고 묻는데 결혼하기 전까진 정말 몰랐어. 아니, 결혼 생활 2년 동안 한 1년 정도는 그래도 내 편도 들어줬었어. 근데 아까 전 시어머니 봤지? 아들밖에 모르는 바본데다가 이대 독자라서 집안에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푸시가 꽤 세게 들어왔어. 전 남편도 처음엔 받아주다가 점점 집안 어른들이 뭐라 하니까 화살을 나한테 돌리기 시작하더라. 힘들었겠다. 어, 내 인생이 정말 구질구질하더라. 그냥 뭔가 다들 나를 집안 식구라고 생각하기보단 집안의 핏줄을 이을 덕으로밖에 생각 안 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끝냈지. 이런 생활을 반복하는 건 의미 없단 생각에. 잘했어. 조율이 하나도 안 구질구질해. 미안해. 에헤, 미안하단 말 그만하라니까. 내가 너한테 듣고 싶은 말은 그런 게 아니야. 좋아해라고? 잘하네. 그리고 아까 자연스럽게 나 애인이라고 하더만 뭐. 야, 그거는 네가 먼저. 그래도 이렇게 받아준 것만으로도 난 기쁘다. 1년을 공들였는데 앞으로 1년 더 기다리면 그땐 정말 네가 날 좋아해 줄지도 모르잖아. 1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 어? 그 말 무슨 뜻이야? 나 괜히 기대되는데? 기대해도 돼. 나도 너랑 같은 맘이니까. 뭐? 진짜? 아이씨. 원래 오늘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홍경수가 찾아오는 바람에 다 망했네. 아니야, 오히려 좋아. 말해줘서 고마워. 에리야, 나 받아줘서, 좋아해줘서 고마워. 2년 후. 요새 데이트하느라 아주 바쁘신 야드님이 웬일로 주말에 다 행차하셨어? 아이, 엄마, 왜 이래요? 알잖아요. 그래, 그리 좋으냐? 네, 미국에 가는 게 아니었다. 아님, 진작 좀 더 일찍 만나지 못한 게 아쉬울 정도로 좋네요. 이 얘기를 네 아빠랑 같이 들었어야 됐는데. 어우, 눈꼴 시려. 이해해 주세요. 인사는 내일 저녁쯤 온다고? 네. 그래서 이렇게 엄마 미리 입단속 시키러 온 거고. 에이, 엄마, 입단속이란 말은 좀 무섭잖아요. 그냥 엄마가 궁금해할 거 사전에 알려드리려고 하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세요. 에리가 내색은 안 하는데 엄마 아빠 만나는 거 은근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우리 무서운 사람들 아니라고 하지 그랬어. 말했죠. 연세 많아서 지금 다 밖에서 체면 치료하느라 근엄한 척하던 거지. 집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분들이라고. 뭐? 하여튼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단 말 난 해당 없는 줄 알았는데. 에이, 장난이에요. 예전에 한번 전 시어머니에게 히스테릭한 시집살이를 당한 트라우마 때문에 제가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순순히 믿는 눈치는 아니에요.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혼하고 나서 제가 전 남편처럼 변할 거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 그래, 네가 언제 지나가면서 얘기한 적이 있지. 너랑 같은 아픔을 겪었었다고. 대체 어땠길래 트라우마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 거야? 혹여나 내가 시어머니 입장에서 같은 말을 뱉어도 예전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를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라도 말해줘봐. 조심 좀 하게. 어, 그게요. 과거 회상 8년 전. 너 제정신이니? 어디 종갓집 며느리가 지가 그래. 지금 고모들부터 어르신들도 하신가 안 부여? 죄송합니다. 지난달 제사도 그렇고 이번 달은 시제까지 겹쳐서 제사가 2번 있다 보니 회사에서 일을 빼기가 쉽지 않아서요. 제가 작은 할머님이랑 고모님들께는 미리 사정 말씀드렸었거든요. 천천히 와도 된다고 하셨는데도 일 마치고 바로 온 거예요. 얘 좀 봐. 작은 할머님부터 고모들한테 얘기한 걸 나한테 왜 말을 안 해? 난 집안어른 아냐? 어머님은 듣지도 않고 당장 튀어오라 하실 게 뻔하니까. 네가 미쳤구나. 그래서 날 건너뛰었다. 왜? 집안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대 독자 며느리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집에 서열 따위는 싸그리 무시하겠다 이거냐? 시아버지 돌아가셔서 난 이제 뭐 이 집안 식구 아니다 무시하는 게지?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너한테 잘해주는 게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우리 집안 대를 이어줄 자손을 낳아주려니까 그런 거야. 착각하지 마. 너 같은 물건은 우리 경수 아니었으면 저기 광에서 찌그러져 있을 거라고. 어머님,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저 이 집안 1년에 10번 제사상 차리고 대 이어줄 자손 낳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노예 부리듯이 무시하지 마세요. 물건 하니까 제가 정말 물건이라고 착각하시나 본데 저도 감정 있는 사람이에요. 제사 앞두고 어디서 큰 소리야. 그 입 못 다물어? 뭘 잘했다고 떽떽거려. 네가 일찍 왔으면 이렇게 한 소리 들을 일도 없을 거 아냐. 그럼 회사를 그만둘까요? 요즘 여자들은 남편한테 기대지 않고 살아야 할 줄 안다. 지 밥벌이는 하고 살아야지 했던 건 어머님 아니세요? 누가 그만두래? 집안에 큰일이 있다고 회사에 잘 얘기하면 될 거 아냐. 그럼 어머님이 대신 말해주실래요? 저희 팀장님 안 그래도 무슨 제사가 이렇게 많냐고 그걸 어떻게 다 참석하냐고 저보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는데 저희 팀장님한테 인증 좀 해주시죠. 이게 진짜 뭘 잘못 먹었나? 오늘따라 할 말 못할 말 구분을 못하네. 네 회사 생활을 나한테 왜 떠밀어? 네가 외며느리라 할 일이 유독 많은 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나도 다 너 때 겪었던 일이야. 종갓집 외동아들 남편 데리고 산 업보라 생각해야지. 요즘 가족들이 어디 가족이야? 우리 같은 총갓집이 진짜 가족이지. 조상을 올바르게 모셔야 후손이 편한 거야. 특히 너희같이 지금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는 입장엔 더욱더 조상에게 정상을 드려야 애도 빨리 들어서는 법이다. 나도 예전에 그렇게 하다가 우리 경수 뵌 거잖니. 아휴, 진짜 집안 조상이 무슨 삼신할머니도 아니고. 말 나와서 말인데
너네 언제까지 어르신들 기다리게 할 참이니? 너한테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든 뭐라든 고칠 생각을 해야지. 결혼한 지 이제 2년인데 어쩜 그래? 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검사 받았을 때는 저한테 문제 없고 분명 경수 씨한테 다들 왜 그래? 밖에서까지 두 사람 큰 소리가 나잖아. 아이고 경수야, 네 처나한테 하는 것 좀 봐라. 늦게 온 거 가지고 한 소리 했더니 어디 눈을 댕그랗게 뜨고 시어머니한테. 내가 기가 차서 숨이 안 쉬어진다. 아유 경수 아버지, 차라리 이 꼴 안 보게 나도 데려가지 그랬어. 아유, 며느리가 시어머니 잡는 세상 온다더니 우리 집이 딱 그 꼴이네. 당신 뭐 하는 거야? 늦었으면 얼른 일해야 할 거 아니야. 지금 제기 닦고 일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엄마랑 신랑이 하고 있을 때야. 내가 뭐 몇 시간 늦었어? 최대한 시간 맞추려고 30분 정도 늦은 거야. 그리고 이 집에서 왜 일은 나만 해야 돼? 당신도 있고 어머님도 다른 분들도 있는데 왜 나만 하래? 그럼 며느리가 하지 누가 해? 옛날에 우리 엄마도 다 혼자 했는데 군소리 없었어. 별거 아닌 거 갖고 징징대지 마. 그래. 별거 아니면 당신이 하면 되겠네. 어디 한번 해봐. 뭐 미쳤어? 남자는 제사상에 절만 하는 거지 어디 음식 준비를 해. 내가 알기론 진짜 양반 종갓집은 남자분들이 제사 음식 다 손수 준비한다 들었거든? 정말 경수 씨 집 종갓집은 맞는 거야? 뭐? 그러니까 네 말은 우리 집안이 가짜라도 된다는 게냐? 이게 정말 어디까지 망발을. 네가 그렇게 혼자 일하기 억울하면 아들을 순풍순풍 놔서 너 대신 일할 며느리를 구하면 될 거 아니냐? 하여튼 자기 역할은 하지도 않고 뭐가 그렇게 잘나서는. 네, 전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그 역할 무사히 잘 견디고 수행할 새 며느리 찾아보죠. 요즘 시대에 있을진 모르지만. 너 어디가? 거기 안 서? 과거 회상. 왜 이리? 뭐야, 왜 따라와? 조상님께 제사 지내셔야지. 비꼬는 거 적당히 좀 해. 다들 놀란 거 못 봤어? 그렇게 뛰쳐나오면 어떡해? 어차피 다시 볼 사이 아닌데 이제 내가 그것까지 눈치 봐야 돼? 나 더는 못해. 못해 먹겠다고. 진정해. 섭섭한 게 있으면 대화로 풀어야지.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섭섭? 섭섭을 넘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 당장 당신 조상님 모시려 들다가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 무덤에서 뛰쳐나오시겠어? 딸내미 결혼하고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 원치 않으실 텐데. 당신 엄마는 나 부모 없는 티 낸다고 무시하고 임신 못한다고 구박하고 제사에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폭탄. 그래도 당신이 편들어주려 해서 나 그래도 많이 참으려고 노력했어. 근데 이제 안 참을 거야. 나 이렇게 인격 모독당하는 거 감당할 만큼 당신 사랑하지도 않아. 야, 조엘이. 처음부터 당신이 제사는 명절에만 지낸다고 거짓말 쳤을 때부터 이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였어. 애초에 나한테 잘해줬던 것도 다 나 구워 삶아서 당신 집안 노예 삼을 생각이었던 거지? 그것도 모르고 나는 좋다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면 뭐 어쩌자는 거야. 그래서 나랑 이혼이라도 하게? 그래, 못할 건 없지. 그리고 너 왜 네 엄마한테 검사 결과 반대로 말했는데? 병원에서 그랬잖아. 임신이 안 되는 이유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고. 나 때렸어? 다시 한번 말해봐. 뭐? 이혼? 나한테 문제가 있어? 그래,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혼 통보하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계속 그렇게 맞고 싶으면 어디 한번 계속 그 입 털어봐. 살려줘. 경찰, 경찰 불러야 돼. 다시 현재. 그래서 에리가 바로 가정폭력으로 경찰서에 신고했고 그 뒤로 위자료 받고 이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놈이랑 시모는 뻔뻔하게 말을 심하게 해서 맞을만 해서 맞은 거라고 주장했다나 봐요. 내가 살다 살다 그런 경우 없는 사긴 처음 본다. 처음에는 얼마나 상처가 많길래 이렇게 너를 기다리게 만드나 솔직한 마음으론 야속한 생각도 들었었는데 이해가 되는구나. 그렇게 호되게 당했는데 남자 만나기가 쉬웠겠니? 친정 부모님도 안 계시고 얼마나 힘들었을꼬. 맞아요. 그래서 친구가 곁에서 많이 도와줬다더라고요. 자세한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집 식구들 마주하니까 저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에 경찰서에 갔던 거예요. 지금은 집도 이사했으니 더 이상 볼 일은 없지만 가끔은 또 혼자 사는 애리한테 멋대로 찾아와서 해코지하진 않을까 걱정도 돼요. 그래. 내일 아빠랑도 얘기해보고 최대한 빨리 합치는 방향으로 하자꾸나. 결혼식은 안 한다고? 네. 둘 다 재혼이고 떠들썩한 분위기를 안 좋아하는 데다가 그냥 신혼여행 느낌으로 여행만 다녀오려고요. 그래. 사돈댁께서도 다 지금 안 계시니 그게 낫겠어. 엄마 아빠는 너희들 때 존중할 테니까 애리랑 잘 상의해봐. 응,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 엄마 눈에 눈물 맺혔는데요? 아유, 얘기 들으니 참 애리가 짠하잖니. 아직 젊은데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했으니. 그럼 내일 애리 집에 올 때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세요. 나쁜 기억은 새로운 기억으로 잊게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1년 후. 오늘 몸은 좀 어때? 멀쩡해요. 그래도 노산이라서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 다온이가 복덩인가 봐요. 아직까진 큰 무리 없어요. 임신 전이랑 컨디션 비슷하다고 무리하거나 그러면 안 돼. 준혁이가 회사에도 데려다 줬지? 그럼요. 대중교통 이용하면 아주 큰일 나게요. 잘했네. 먹고 싶은 거나 생각나는 거 있으면 준혁이한테든 나한테든 언제든 연락해. 글쎄요. 다들 상큼한 거나 매운 게 엄청 생각난다던데 전 딱히 그런 게 없네요. 네 기질이 순해서 우리 다운이도 순딩인가 보다. 그래도 걸을 땐 천천히 걸어야 하고 웬만한 거 다 준혁이 시켜. 알겠지? 사실 마음 같아서 내가 사람이라도 하나 붙여두고 너 수발 다 들라고 하고 싶다. 아, 어머님 그건 오바예요. 아마 준혁이가 더 할걸. 너 막달에는 걷지도 못하게 한다고 했어. 그 녀석이라면 아마 손수 밥도 떠먹여줄지도 몰라. 그러게요. 지금부터 절대 안 된다고 미리 거절하는 연습해야겠어요. 그러지 마. 이럴 때 공주님 대접받지 언제 받아보니? 하여튼 어느 녀석이 태어날까 너무 궁금하다. 센터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왔어요. 아가, 내가 이따 다시 전화할게. 점심 맛있게 먹으랴. 아유, 따님이랑 통화하세요? 아주 다정함이 꿀이 떨어지네요. 며느리예요. 세상에나, 며느리랑 그렇게 사이가 좋으세요? 네, 우리 집에서 워낙 이쁨 받는 아이라. 하기야, 센터장님 아드님이랑 결혼할 정도면 얼마나 참하고 이쁘겠어요. 저도 그런 며느리 봐야 되는데. 아유, 저 며느리 복이 없나 봐요. 그런 것도 복이 있나? 다 각자 잘하기 나름이죠. 그렇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센터장님처럼 좋은 분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센터장님이라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말인데,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이혼했거든요. 그게 다 첫 번째 며느리 잘못 봐서 그런 거예요. 첫 끝발이 개 끝발이라고 워낙에 개차반 같은 물건이 들어와서 집안의 기운을 다 망쳐버렸으니 어디 좋은 신부감이 들어는 오겠냐고요. 아유,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걔를 우연히 만난 이후로 전 며느리기가 갑자기 유산한 것도 그렇고, 이게 사람이 안 좋은 기운은 무시 못하는 법이랍니다. 얼마 전에 제 담당 노인네도 뭔가 쎄하더라니. 글쎄, 병원에 가기 전에 그만 저 세상 가버렸지 뭐예요. 그게 다 본인이 하는 말 되돌려받고 업보 받는 거예요. 이순란 씨, 예? 안 그래도 이순란 씨 담당 환자 보호자들이 컴플레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환자를 돌봐야 할 때 핸드폰만 보면서 제대로 케어를 안 한다는 얘기가 많던데요. 휴식 시간도 지나치게 길게 가지고요. 아니, 그게요. 저 정말로 억울해요. 그냥 제가 노인네들 잠깐 잘 때나 짬날 때 핸드폰 좀 본 것 같고 그걸 그렇게 부풀려 말하면 노인네라뇨. 본인이 담당하는 환자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순란 씨 담당 환자가 모두 요양보호사 교체를 희망해서 당분간은 사무실에서 물품 정리와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군요. 조만간 다시 배정 받는 대로 스케줄 알려드릴게요. 아니, 센터장님 제 말 좀. 아유,
나보다 나이도 어리면서 아주 그냥 센터장이라고 잘난 척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몰라. 아들 놈은 2번 이혼했다고 이제 손자리도 안 들어오지. 집안 어른들은 태극기일까 염려하지. 아주 사방에서 다들 쪼고 난리야. 1년 후. 엄마, 술 퍼먹었으면 네 집에 나갈 것이지 여길 와. 나 해장국 먹고 싶어. 끓여줘. 아유 내 팔자야. 아직도 내가 아들 해장국을 끓여주고 있어야 되냐? 그럼 어떡해. 이제 내 옆에는 아무도 없는데. 엄마밖에 없어. 어뜩 찾아볼 생각을 해야지. 아무래도 임신이 잘 되려면 나이가 문제인 것 같아서 내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여자들로 알아보고 있다. 정 안 되면 외국인 며느리라도 봐야지. 안 되겠어. 아, 싫어. 말 안 통하잖아. 지금 싫고 말고가 어딨어. 당장 다음 제사 때 어디 갈 거야? 벌써부터 대 끊겼다. 집안 망했다. 아주 나만 보면 그놈이 손주 얘기밖에 안 하는걸. 지금 마음 같아선 어디 보육원에 애라도 입양하고 네 애를 하고 싶은 심정이야. 엄마, 저 애를 기억하지? 재수없게 계획인 왜 꺼내? 내가 하여튼 걔 때문에 조밥도 안 지어 먹는데. 걔 아들 나오더라. 뭐? 결혼을 했어? 그 예전에 애인이라고 하던 그놈이랑 한 모양이더라고. 참나, 어디서 재혼을. 아니, 분명 병원에서 걔한테 문제 있다 하지 않았니? 그래서 너희 애가 지는데도 애 먹었잖아. 아, 요즘엔 난임이어도 시험관으로 다 아이 가지고 해. 뭐야? 근데 넌 걔 소식을 어떻게 알아? 전화번호는 바뀌어도 카톡은 그대로잖아. 카톡 친구 추천에 사진 뜨더라고. 셋이서 찍은 사진. 어이구, 전전 와이프 사진 염탐이나 하고 잘하는 짓이다. 해장국도 아까워. 얼른 들어가자. 아이씨, 차라리 에리랑 살 때가 좋았지. 에리 아들이 내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아주 못하는 소리가 없어.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우리 아들은 아직 애도 못 낳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쟤까지 게 하하호호 가족을 이뤘어? 이거 한번 제대로 해방을 놔봐. 며칠 후. 네, 어머님. 저 영재 소아과 갔다가 인제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준혁 씨는 퇴근 중이고요. 나랑 같이 가자니까는 택시 잡기 힘들지 않았어? 괜찮았어요.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라서 금방 왔어요. 덕분에 영재도 재웠어요. 그래, 영재 열감기 때문에 너도 잠도 못 잤을 텐데 영재 잘 때 한숨 자. 잠은 밤에 자야죠. 아유, 그래. 그럼 준혁이랑 저녁 챙겨 먹어. 네, 그럴게요. 야, 조혜리! 뭐야? 여보세요? 에리야, 무슨 일이니? 여보세요? 내 목소리 들려? 잠시 후. 뭐예요? 당신이 여긴 어떻게. 귀신이라도 본 표정이구나. 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사는데 왜 우리가 못 마주치리란 법이라도 있니? 우연 아니잖아요. 내 뒤밟은 거죠? 언제부터예요? 아니라니까는. 넌 참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 돌아가요. 당신이랑 이제 더는 할 말 없어. 아들이 참 이쁘게 생겼구나. 내 아들 얼굴에 손대지 마요. 내가 아무렴 네가 밉다고 어린아기한테까지 해코지 할까봐 그러니 걱정하지 마. 나는 어린아기, 특히 남자아기를 아주 좋아한단다. 이름은 영재인가 봐. 이름도 참 영특하기도 하지. 언제 이름은 들은 거야. 소름 끼쳐. 근데 말이다. 에리야, 가만 보니 영재가 우리 경수를 닮은 것 같다. 뭔 소리예요. 이상한 헛소리 하지 마요. 왜? 이목구비 오미일좀이란 게 딱 우리 경수잖니. 네 신랑보다 우리 경수를 닮은 것 같은데? 이제 하다하다 남이 아이까지 탐을 내요? 정말 당신네들은 언제나 내가 생각했던 수준을 뛰어넘어. 같이 상대하다간 내가 돌아버릴 지경이야. 아씨, 바닥에 핸드폰 어디 떨어진 거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 핸드폰을 박살내. 너 또 경찰에 신고하려는 거지? 누가 모를 줄 알아?
비켜요. 진짜 나한테 왜 이래? 그렇게는 못하지. 내 아들은 불행한데 어디 니까짓 게 잘 살려들어. 네가 이혼하지만 않았어도 우리 아들이 이혼나면 안 됐을 거고 지금 벌써 아들이 여러 명이었을지도 몰라. 너 그때 일부러 나 엿먹이겠다고 일부러 피임이라도 한 거지? 그게 아니고서야 문제가 있다는 애가 어떻게 애가 바로 들어서. 진짜 아직도 그 소리예요? 제발 당신 아들 대에 이어줄 생각만 하지 말고 당신 아들이랑 대화를 해. 아님 병원에 끌고 가서 검사를 받게 하든지. 문제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아들이야. 뭐야? 그걸 억지로 모른 척하고 있는 게 지금 홍경수고. 아무리 다른 여자를 만나봐. 당신이 원하는 일이 이뤄지나. 그럴 리가. 분명 너랑 이혼한 뒤에 얻은 둘째 며느리 유산하긴 했어도 차윤 임신했었는데. 병원에서 그랬어요. 워낙 정자 활동량이 떨어져서 자연 임신이 될 경우에도 유산 확률이 올라간다고. 뭐 비슷한 케이스겠네. 말도 안 돼. 그리고 소중한 아기 천사를 맞으려면 당신 삐뚤어진 맘부터 뜯어 고쳐. 데이엘 자손 생각에만 눈이 어두워서 아들이 어떤지 알지도 못하고.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주세요. 다시는 당신들이랑 한 장면으로 엮이고 싶지도 않고 생각조차 안 하고 싶어. 웃기지 마. 내가 너도 이혼하게 만들 거야. 내가 네 시어머니 찾아가서 이 손주가 아무래도 내 아들이 아들 같다 하면 어느 시어머니가 그 소리 듣고 멀쩡할 수 있을까? 당장이라도 유전자 검사해보자고 할 거고 결과 기다리는 사이에 네 남편과의 사이도 점점 멀어질 테고 다툼도 잦아지겠지. 그러다가 결국에 네 남편이라는 게 밝혀져도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은 이미 벌어진 지 오래라 다시 회복하기 쉽지 않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이젠 정말 애잔하다 못해 불쌍할 지경이네. 그렇게 후려치면 당신 인생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져? 그렇게라도 사람을 괴롭히지 못해 안달날 정도로 불행하고 그래? 어? 정말 한심하다. 야, 그 입 못 다물어? 잠시 후. 어디서 쉰내가 폴폴 나나 있는데. 참나. 어머님. 어머님? 아, 그래, 마침 잘 만났네. 이보세요. 댁며느리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아시리... 센터장님? 뭐야? 이순란 씨? 여보, 괜찮아? 진짜 이 여자가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옵니까? 그래놓고 사람 머리 그렇게 쥐어뜯어놔요? 나랑 엄마가 와봤으니 망정이지 진짜. 엄마? 정말 센터장님이 에리 시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다정하게 통화하던? 그럼 나한테 그리 험담하던 첫 번째 며느리가 에리어드 모양이구만. 그게요, 센터장님. 그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더라? 첫 끝발이 개 끝발? 그 얘기가 참 맞는 말이야. 당신네 가족은 복덩이를 놓쳤어. 저 착한 애 심성에 당신이 아무리 뭐라 해도 처음엔 들어주려고 노력은 했을 텐데 살면서 가장 큰 행운을 놓쳤으니 앞으로 일이 잘 풀릴 리가 있나? 다 돌려받은 게지. 생각하는 거라곤 그저 남 이간질에 갈라치기만 하려 드는 빈곤하기 짝이 없는 작자 같으니 본인 열등감에 투사해서는 애먼에 잡으려 하지 말고 제발 당신 아들 당신부터 되돌아봐. 오늘부로 우리 센터에서 이순란 요양보호사 해고입니다. 내 고난 걸어서 당신 이쪽 업계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줄 거야. 우리 며느리한테 갑질한 대가 내가 시원하게 칼춤 쳐줄게. 센터장님, 저 센터장님 며느리인 줄 알았으면 절대 찾아오거나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니 제발 그런 좋지만은 제 나이도 이제 많고 또다시 다른 센터를 구하기엔 제 경력이 또... 어디 또 멀쩡한 센터를 말아먹으려고 직장을 구해. 당신 같은 못된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 돌볼 자격조차 없어. 어디 한번 도태돼서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느껴봐. 엄마, 임금 같지도 않은 사람 뭐하러 상대해요? 이만 가죠. 조만간 소받을 준비하세요. 이번에 멋대로 찾아온 일부터 제 아내에게 폭언하고 폭행한 점 반드시 책임 물을 겁니다. 아니, 센터장님, 아드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센터장님! 그 이후 남편은 전 시어머니를 고소했고 전 시어머니는 기소되어 이전에 전 남편이 폭언과 폭력적인 행위를 했던 점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괴롭히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현재 폭행죄로 유죄 판결 벌금형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요양보호센터에도 해고 처리된 데다 워낙 많은 환자를 건성으로 보는 게 알려져 보호자들에게 원성이 자자한 데다가 최근에 폭행죄로 처벌받은 것까지 소문이 쫙 퍼져서 재취업은 물 건너간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이라도 잘했더라면 이렇게 가혹한 처산 받지 않았을 텐데 사람은 참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맞는 말 같습니다. 이후에 전 남편은 어머니 일로 저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만남을 청했지만 남편 쪽에서 잘 커트해줘서 그 뒤로 남편과 만날 일은 지금까지도 없었네요. 전시대기 일로 시끌시끌하게 된 것이 참 지금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미안했는데 오히려 괜찮다며 얼마나 힘들었냐고 토닥여 주시는 모습에 큰 감동을 느꼈답니다. 앞으로 저를 믿어준 가족들에게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에요. 여기까지 제 사연을 마칩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